내일 역사 시험 보죠? 주부터 청까지 한 20분 안에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 집중하세요. 주에서 첫 번째 나올 포인트는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고 이 봉건제를 시행하는데, 봉건제 시행 방식은 이 가운데 땅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땅은 제후가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땅은 소중하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나 다스리라고 할 순 없고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친척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이를 종법 관계라고 해요.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주고 제후는 왕에게 세금과 특산물을 바쳤어요. 근데 이게 왕과 제후만의 시스템은 아니었어. 제후 아래 또 신하 경대부가 있었고, 제후가 얘네들에게 토지를 주면 얘들도 세금과 군역을 제후에게 바치는 약간 다단계식, 내리사랑식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혈연적으로 맺어졌던 이 왕실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걸 틈타서 제후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뭐야? 주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와중에 유목민족이 침입해와요. 무서운 유목민족이. 그러면서 주 왕실이 수도도 옮기게 돼요.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때 제후들이 이때다 싶어서 각기 독립하면서 그 정신없는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정리. 주에서 나올 포인트 봉건제. 그쵸? 그리고 뭐 여기 춘추 전국으로 이어지는 배경전도 조금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죠? 자, 춘추 전국 시대 가볼게요. 춘추 5패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 강한 제후들, 아까 각기 독립했잖아. 그쵸? 주왕실이 권위가 떨어진 틈을 타서 강한 제후들이 등장했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엄청 혼란스러웠어. 정치는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부분이에요. 정치 혼란스러운 거는 누구든 알아요. 사회 경제가 발전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시험 포인트가 될 텐데, 이 시기 철기가 보급됩니다. 철 단단하잖아. 이 단단한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니 농업 생산력이 얼마나 크게 늘었겠어. 자, 뭐 우경도 여기서 나오고요. 이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느니까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는 거야. 오늘 막 곡식을 미친 듯이 먹었는데도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내다 팔아야죠. 그래서 상업수공업이 발달했다. 내다 팔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면서 내다 팔 때 필요한 화폐까지 사용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사회 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 포인트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3이 아니지 4. 절대 포인트 4. 바로바로 지금 빨리 입력하세요. 제자백가. 자, 춘추전국시대 정치적으로 혼란했다. 하지만 사회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서로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니까 인재가 너무 필요했다. 인재 통해서 부국강병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4개가 아주 중요해요. 육아, 공맹의 육아, 인예, 도덕을 나타냈겠죠. 그 다음에 묵가, 차별 없는 사랑을 묵자, 묵가. 그 다음에 법가, 한비자의 법과 제도로 백성을 강력하게 통제했던. 그 다음에 도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해요.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방금 약간 흐렸었는데 지금 괜찮나요?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육아. 공맹의 육아. 인예,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묵가.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자. 자, 그 다음에 법가의 한비자. 법과 제도로 백성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 도가. 노자와 장자.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 선생님은 도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나라가 몰락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났고,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 칠웅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였던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된다는 거. 자, 그 유명한 진시황제. 와, 이거 고등학교 가면 동아시아사에서도 출제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왕의 칭호를 황제라고 처음. 그래서 탄생한 게 진시황제고, 일단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제일 높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강력한 통치체제인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실시했고, 9년제를 실시했는데, 자, 9년제 중요해요. 9년제 이따도 나올 건데, 얘는 9년제는 무조건 중앙 집권 강화의 하나이구나라고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 봉건제랑 비교를 해보자고. 봉건제는 가운데만 왕이고 이 흰자 땅은 제후가 통치하는 게 봉건제였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왔어?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진시황제가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중앙은 역시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 주변을 왕이 직접 뽑은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 관리야, 내 관리. 한마디로 나의 분신을 다 보내는 거죠. 주변에 분신을 보내고 분서갱유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명령 빠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폐, 도량형, 문자, 뭐 수레바퀴 폭 이런 거 다 통일. 헷갈리잖아. 다 다르면. 그러니까 이걸 다 통일해버리는. 아까 말했던 분서갱유. 법가에 반하는 거는 다 불태우고 땅에 묻고 요런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분서갱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흉노가 자꾸 침입하려고 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만리장성 근데 쌓으러 가면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 백성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백성의 원성을 샀고, 진시황제가 죽자마자 진시황제잖아. 진승오광의 난에 의해서 15년 만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 다시 정리. 주왕실 몰락하고요. 춘추 전국시대가 들어왔고요. 전국 칠웅 중에 하나인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강력한 황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했다. 그 내용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5번째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 멸망 후에 한이 등장합니다. 유방 아시죠? 한 유방 고조. 자, 고조가 있던 거랑 한 무제가 있던 거 이것도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군국제 9년제가 나오거든. 군국제와 9년제는 구분해야 돼. 자, 한 고조 유방은 그 주나라 때 봉건제 그리고 진나라 때 9년제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절충하자 해서 군국제를 실시하고 한무제는 9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 9년제는 무조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그러니까 한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구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군국제 9년제 먼저 보자 그냥.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군현제는 아까 설명했죠. 왕이 자기의 분신을 보내는 거야. 군국제는 9년의 관리를 파견하는데 또 일부 지역에는 제후한테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봉건제에서 제후 파견했잖아. 제후에게 맡겼잖아. 봉건제에서. 그리고 9년제에서는 관리에게 맡겼잖아. 요 두 개를 같이 한 거야. 그래서 군국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절충 꼭 기억해 주시고. 자, 한무제 중요해요. 반드시 나옵니다. 출제. 지금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자, 9년제. 그리고 이 한무제 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처음 얘기해요. 유교가 한에서 한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흉노 정벌, 고조선 정복 이런 것들 대외 팽창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외 팽창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전매제도 실시.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전매제도. 국가에서 소금철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거야. 전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걸로 재정을 확충했다. 그게 언제냐고? 한무제라고. 한무제 때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한무제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을 했는데 또 강력하게 한무제가 살다가 한무제가 이제 죽으니까 확 그게 꺾이는 거야. 그래서 외척인 왕망이 한을 멸망시키고 신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후에 다시 한이 또 세워지는데 우리는 이거 편의상 후한이라고 할 거예요. 후한. 어찌됐든 이 한대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호족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호족. 농민 지배도 하고 중앙관리로 진출해서 정치를 주도한다는 거. 후한 말에 결국에 황건적의 난, 노란 수건을 머리에 낀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호족이 봉기하면서 멸망하게 된다. 한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자, 한에서 나올 포인트 정리했어요. 군국제 9년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한무제 내용.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무제 이후. 이거 너무 중요하네, 요거. 여기도 진짜 많이 나와요. 자, 한무제 이후에 유교 통치 이념. 아까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했잖아. 그 다음에 유교를 가르치는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사, 척척박사. 그리고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훈고학이 뭐냐면 해석하는 거야. 공자맹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요거를 해석해주는 게 이제 훈고학. 훈수 더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훈수 더 준다. 훈고학이 발달을 했고 사마천. 그 중요한 사마천이 사기친. 사마천의 사기가 요때 나오고요. 체륜의 종이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더 중요한 장건이의 비단길. 원래 대월지와 함께 흉노 공격하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비단길이 개척이 됐다는 거.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전해졌고 인도에 불교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 요것도 진짜 중요하네. 여기 하는 참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요거 3개 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위진 남북조로 가볼게요. 자, 위초고 삼국지 생각나죠? 삼국지 세 나라로 분열이 되고 결국에 위가 이기게 되고 위를 이은 진이 삼국통이래요. 앞에 진하고 다른 건 너무 알 거고. 자, 그리고 이 화북과 강남으로 나뉘잖아. 화북 지역에는 5호 16국 북방민족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살던 한족들은 그래서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동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 화북지방에서 중요한 북위, 선비족이 세운 북위 요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북위의 효문제 정책, 효문제의 정책. 이 효문제는 한족이 되고 싶었던 사람 같아. 한족을 동경했던 사람 같아. 그래서 한족의 언어, 의복을 사용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다 한족의 성씨로 바꾸고 호족과 한족을 결혼시키는 통혼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식 관제를 채용하고 한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근데 요런 이제 선택지가 좀 가끔 나와요. 효문제는 고위직에 모두 한족을 임명하였다. X야, X. 그다음에 남조에서는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개발했. 강남이 이제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농업, 경제 발전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위진 남북조. 자, 위진 남북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여기입니다. 여기 구품, 여기 사회문화 파트. 자, 구품 중정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실행한 거고 이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구품까지 이제 등급으로 매기는 거야. 그러면서 중앙에 추천하는 추천제도야. 추천제도. 과거제랑 다르죠. 요거는 추천하는 거야. 추천. 나중에 순하래 때 과거제가 나올 거거든. 위진남북조에서는 추천하는 구품 중정제가 나왔다는 거 잘 비교해 보세요. 추천을 한다는 건 뭐야? 좀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그냥 대대로 독차지하면서 이게 하나의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품 중정제의 결과 문벌 귀족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 결혼도 지들끼리 하고 결국 그게 이제 끈끈해지는 문벌 귀족.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불교 도교도 발달을 하는데 이거 그림 되게 많이 나오죠. 윈강. 교과서 빨리 보세요. 윈강 그림. 룽먼 뭐 이런 거 다 북조에서 있었던 불교. 거대한 석굴사원 만들어지고 고구려 백제 불교 전파했다는 거. 그다음에 도교. 도가 사상과 민간 신앙이 결합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남조에서 청담 사상이야. 청담이란 게 뭐냐면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야.
중림칠연이라고 하죠. 현실에서 떠나가지고 대나무 숲에 은거한 7명의 선비를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청담 사상이야. 지금도 청담 압구정 로데움 가면 되게 자유로워 보여요. 다들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려한 귀족 문화 대표적인 게 시의 도연명, 시도 도레미파솔라 시도연명. 그 다음에 그림 고갯지, 그 시왕희지 수가 등장합니다. 수 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했어. 과거제를 실시했어. 문제를 많이 냈네. 수 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하고 토지제도, 군사제도 정비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위진남북조에서 위나라에서는 국품중정제, 추천제를 실시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 양제, 대운하가 중요해요. 대운하. 화북하고 강남이 연결이 안 됐거든. 강의 흐름이 남북으로 흐르질 않아서. 근데 요걸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화북과 강남. 여기를 뚫어버리는 대운하 건설해서 베이징에서 항저우로 연결해서 이 강남 지역이 아까 농업도 발달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잖아. 그래서 강남 지역의 물자를 화북 지역에 쏴주는 그런 대운하가 이때 건설됐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운하도 만리장성하고 마찬가지예요. 대운하 생겨라 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백성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결국엔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거기에다가 감히 우리 고구려를 원정하려고 해? 살수됐죠. 을지문덕 그냥 물로 쏴버리죠. 결국 물로 뭐 해보려다가 물로 망했네. 그쵸? 수양제 부분, 그 다음에 과거제 실시한 거 요거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당으로 갑니다. 자, 수의 멸망 이후에 당 고조가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을 건국하고 당태종이 율령을 완성합니다. 드디어 율령을 완성합니다. 아까 한때는 유교, 한무제 때 유교가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에 당태종 때 율령이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아시아 돌궐 정벌했고, 당 고종 때는 우리 백제고구려를 멸망시켜요. 당의 통치제도 삼성육부 알 거고 주현제예요. 가끔 지방이 군현제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니야. 주현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거는 무조건 나와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요거는 좀 알고 있죠? 성인 남자에게 일정하게 균등하게 토지 나눠줬던 거. 균전제. 토지 나눠줬던 이유가 있었어. 왜 그랬어? 세금 거두려고 그런 거야. 토지에서 나온 곡물 세금, 성인 남자들의 노동력, 그다음에 직물 요런 것들 조용조 세금 걷었고요. 그다음에 그 농민들, 성인 남자들을 병사로 복무시키는 부병제. 까지 요 세 개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당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순서야. 당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때 이제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전파되기도 하고, 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고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위기가 생기고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결국엔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한다. 자, 이 순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한고조가 당을 건국하고, 태종이 중앙아시아 돌궐 정복을 하고, 고종이 백제 고구려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안사의 난, 황소의 난, 그 다음에 절도사 세력에게 당이 멸망한다. 요 순서 기억해주세요. 자, 또 하나 나오는 당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뭐 이거 선생님 어렸을 때도 나왔어. 이거는 단답형으로. 단답형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이 근거들, 사진자료 요런 거 지금 빨리 교과서 봐야 돼. 그 내용들. 자, 이제 귀족적인 걸 보여주는 거는요. 이백두보, 시, 그 다음에 그림, 왕유 산수화, 구양순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훈구학이 계속 한나라 이후로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오경정의가 편찬됐다는 거. 그다음에 비단길, 한 장건 때죠. 한 장건 때에 개척된 비단길. 그다음에 바닷길을 통해서 뭐 중국의 이런 서역의 유리와 보석이 당에 들어왔다는 거. 나침반은 이제 성때 발명이 되죠. 국제적 문화를 보여주는 그 근거들 볼게요. 장안에 여러 나라 사신 유학생 이런 국제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다양한 종교 전래된 거. 그다음 진짜 중요한 당삼체예요. 이 서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당삼체, 서역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빨리 지금 교과서 그림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도교도 발전을 했고요. 현장에 대당서역기. 승려가 서역과 인도 순례하면서 불교 경전을 남겼다는 거. 대당서역기. 당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써놨죠. 다시 당의 국제적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 당삼체, 은제, 물병, 만호잔, 사원, 유학생 이런 것들 빨리 교과서 그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당의 수도 장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되게 중요해요. 세계사적으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고 발해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가 요 장안을 모방해서 건립했다는 거. 다양한 종교 사원이 있었다는 거.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시험 문제 하나 드립니다. 요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요거는 뭐 이거 알죠?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이 당대예요. 당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요거를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한자는 한반도의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 찌놈한테 영향을 줬고, 율령은 당태종 때 완성됐잖아요. 이거 중앙집권 체제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발해 일본 등은 삼성 육부제 참고했어요. 각자 이제 독자적으로 했다. 요거까지 좀 알고는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장안성 모방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유교 한무제 이후 중국에도 됐다고 얘기했죠. 그쵸?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도 유교를 받아들였고, 문묘 공자 사당이 세워졌다. 불교는 사찰과 석굴사원 요거 건축됐다. 요거 알고 있으면 돼요. 요 네 가지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만약에 이슬람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뭐 요런 너무 쉬워요, 이거는. 자, 이제 송으로 넘어갈게요. 당이 아까 누구 때문에 멸망했다 했지? 다시 올라갈게요. 절도사 보이죠? 절도사. 이 절도죄 얘네들이 이제 당이 멸망하고 절도사들이 세운 나라로 분열 5대 19기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절도사 중에 한 명이 조광윤이야. 근데 조광윤이 송을 세우는데 생각해봐. 자기가 절도사잖아. 당 그 말에 혼란스러운 절도사들의 그 반란을 받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안 되겠어, 절도사들. 오히려 문인을 우대해 문치주의를 실시해요. 자, 결국에는 문치주의 실시로 인해서 군사력을 안 키우니까 군사력 약화되고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문치주의면 과거 막 요런 거, 과거 시험, 그다음에 사대부 요런 거를 우대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황제가 군사권 장악하려고 했고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해요. 마지막 3차가 전시거든. 이때 황제가 직접 관료를 뽑아. 얼마나 고맙겠어, 관료 입장에서 자기 뽑아줬는데. 충성심을 높이려는 내용이었겠죠. 그다음에 유교적 수양 갖춘 사대부 계층 형성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명청시대는 신사가 등장하죠. 이 계층도 이따가 정리할 거야.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하도 문치주의다 보니 군사력 약화로 북방민족이 공격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이 어려워지고 왕안석이 개혁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송에서 남송 시대로 가볼 건데요.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 오히려 좋아. 강남 지역이 그 농업이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잖아. 그러다 이제 원해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창장강 하류 지역 개간, 모내기법 이런 걸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도시의 상인, 수공업자, 행작 등의 동업조합 만들었고 교자라는 집회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원에 교초가 있어요. 교초. 꼭 구분해야겠지. 원나라의 교초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원이 유목민족이잖아. 완전 뛰어다니잖아요. 풀밭에서. 풀초자 생각하면 되겠지. 풀초, 원. 꼭 구분해주고. 송대의 학문족에는 이제 성리학이 있습니다. 성리학. 그리고 송대의 발명품,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서민문화, 그 다음에 카이펑에 이런 서민 시설이 세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큰 배 만들어서 무역에 이용했다. 시박사 설치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요때 발명품은 단답형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송이 있었을 때 어떤 북방민족들이 있었냐면 거란족이 있었고 얘네가 요로 바꿨고 탕구투 서화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요진 쪽은 금을 세웠어. 이 송과 연합해서 금이 요를 멸망을 시켜. 이거 선택지 많이 나와요. 이게 이런 나라가 금인 거야, 금. 근데 이제 멸망시키고 송도 내쫓아요. 송을 남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송시대와 금 같이 가는 거야. 금과 남송시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보광조로 발전한 요와 금의 특징도 가끔 나옵니다. 보세요. 이중적으로 통치했는데 자기 부족은 부족제로, 한족은 군현제로. 이것도 단답형으로도 많이 출제돼요.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몽골 제국과 원 갈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몽골 제국. 13세기 초 태무친이 칭기즈칸으로 추대돼서 몽골 제국을 세우게 되고 금을 멸망시키고 유럽까지 완전히 뻗어나가죠. 요런 상태에서 여러 개의 울루스가 통치를 하는데 4개의 울루스예요. 쿠빌라이 울루스, 땡땡땡땡 울루스, 꽁꽁꽁꽁 울루스 뭐 이렇게 4개가 울루스가 있었고 그 중에 누가 있겠어? 쿠빌라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승리한 쿠빌라이 칸이 원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먼저 몽골 제국.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쿠빌라이 칸의 원입니다. 오케이? 자, 이 수도를 대도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까 원으로 바꾼다 했죠. 그 다음에 남송을 멸망시키는데 요거 순서 잘 나와요. 몽골 제국 징기즈칸 몽골 제국 세우고 그 다음에 금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원 만들고 그 다음에 남송 멸망. 요거 순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원의 지배. 중요한 거 알죠? 말 안 해도 반드시 나오는 거 알죠? 이거는 특히 생목인 중요한 거 알죠? 남인도 중요한 거 알죠? 생목인 재정 행정 담당했다는 거. 얘네 둘이 몽골과 생목인이 지배층이에요. 그 다음에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층인데 남인이 가장 큰 차별받았죠. 그 이유는 몽골족이 침략했을 때 끝까지 저항해서 얘는 저항하는 애를 싫어해. 고유 문자 만들었고 파스타 아니고 파스파 문자. 파스파. 그리고 몽골 원 생각해봐. 과거제 약화돼서 사대부 기회에 적어졌겠죠. 그리고 화폐 교초의 남발로 원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한족의 반란으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쫓겨나게 돼요. 자, 원의 경제 볼게요. 농업 장려했고 서역 상인 자주 왕래했고 대도 이만 번영했고 중요한 건 교촌치킨 아니고 교초. 그다음에 목화 재배했고 구어체 잡극 이거 다 선택지에 나왔던 것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예요. 다 시험 선택지 한 번씩 나왔던 것들이야.
그리고 동서문화 교류, 역참제. 요것도 정말 뭐 이거 또 쓰라고 나오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나옵니다. 역참제. 안 나올 리가 없어. 원의 문화 교류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역참제가 뭔지는 알죠? 말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말이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관리나 사신이 쉴 수 있는 숙식과 말 제공하는 역참을 뒀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요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야. 유럽인 이슬람 상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거라고, 역참제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코스 폴로, 이븐 바투타 요런 거, 동방견문록 썼던 거, 요거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운하를 정비했어요. 대운하. 강남의 물자가 베이징으로 잘 가야잖아. 대도로 가야잖아. 그래서 대운하 처음 팠던 왕은 수양제였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바닷길 통해서 이때 이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완전 삼위일체죠. 요게 다 이제 연결되면서 완전히 이제 교역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은 워낙 그 영토가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로 무역을 했다. 동서문화를 교류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외국 문화에 개방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땅덩어리가 외국 땅까지 다 차지했는데. 다양한 종교 공존했고, 이슬람 역법 이런 것도 전달해주고, 수시력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때 송해에서 발명된 화약무기, 나침반, 인쇄소 이런 게 유럽에 전해지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명으로 갑니다. 원 말기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금능,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합니다. 그러다가 베이징을 다시 차지하고 한족 왕조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홍무제가 했던 거 또 나와요. 이거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기억하세요. 제상제 폐지. 제상제를 폐지하고 황제 독재로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갑제 실시했다. 여기 진짜 많이 나와. 이갑제가 뭐냐면 이와 갑을 만든 거야. 이와 갑. 그게 뭐냐면 110호를 나눠서 10호는 그중에 10호는 이장호라고 놔두고 나머지 100호는 갑수호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장호가 갑수호 관리하고 농민이 직접 서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담당하는 걸 이갑제라고 해요. 이갑제. 토지대장, 호적대장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토지대장, 호적대장 중요합니다. 어린 도책.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물고기 빈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과거제, 학교 교육 중시.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가르침 6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해요. 이게 선택지 하나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락제로 가볼게요. 영락제도 나옵니다. 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어요. 지금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긴 거다. 난징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옮긴 거다. 자, 이 영락제는 한 손가락 했어요. 대외 팽창. 정복 활동을 열심히 했어. 대외 팽창 정책, 그 무서운 몽골도 공격하고 베트남 정복하고 난리 났어. 그다음에 정화를 파견하면서 우리 명이 이렇게 대단하니 우리랑 조공관계 맺자라고. 명이 멸망한 게 좀 우리 탓이 조금 있어.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군대 파견하면서 재정이 좀 어려워졌어. 근데 그 재정 어려워진 거를 무리하게 세금 걷다가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한 거 꼭 기억해줘야 돼. 나중에 멸망을 일으킨 난들을 정리해볼 거예요. 자, 정화. 중요합니다. 정화는 명예 국력 과시하고 조공관계 맺으려고 정화가 파견이 됐고, 영락제 뭐 이렇게 7번 가게 됐다.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당시에 명예에서 이모작이 확대되고요. 농업 생산력이 늘었겠지. 고추, 담배, 감자 이런 게 들어와. 이런 상업이 발달하면서 대상인이 성장하게 되고, 공업도 발달해. 면직물, 견직물, 도자기 공장 이런 게 생긴다는 거. 지금 농업도 발달해, 상업도 발달해, 공업도 발달한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농상공명.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송 때는 4대부였잖아. 명 때는 신사층이 등장합니다. 중앙관리로 진출했고, 뭐 향촌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힘썼다. 이것도 제시문에 나와요. 자,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 등장했다는 거. 명이니까 양명학이 등장한 거예요. 서민문화 발달, 삼국지연은 뭐 이런 것들 인기 있었다. 그다음에 명하고 청의 공통적인 내용인데 해금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해상무역을 제한하는 거야. 해금이잖아. 금한다는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민간무역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때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서양의 천문학, 역법, 지리학 이런 거를 중국에 소개해주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꼭 기억해줘야 돼요. 청에는 아담 샬이 있어. 자, 명에는 마테오 리치가 있다고. 이 마테오 리치가 고려 만국 전도를 만들어서, 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계관 변화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은이에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더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논문도 엄청 쏟아집니다. 은. 이 당시에 은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심지어 3분의 1, 전 세계의 은의 3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와. 왜 그랬냐? 유럽 상인들이 막 중국 물품에 막 환장해. 그래서 엄청 사. 근데 그 대금을 은으로 지불한 거야. 그러면서 은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세금 내는 그 방식도 바꿔버려. 토지세와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는 거예요. 인두세는 사람 머리수당 내는 거니까. 이렇게 세금이 있는데, 그걸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 편법이 시행됐다는 거야.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 편법. 자, 이따가 청에는 지정은제가 나올 건데, 구분하는 방법은 명이잖아. 명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일조 편법, 명일조 편법. 네, 오케이. 자, 세계 은이 중국으로 들어온 이유 중요해요. 유럽 상인들이 중국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은으로 지불했다. 은의 유입으로 은으로 내는 일조 편법, 명의 일조 편법이 시행됐다. 중요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청으로 넘어갈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만 정신 차려. 20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누르하치. 후금 세우고 홍타일지가 황을로 이름 바꿨다. 몽골 조선 침략했고, 뭐 병자호론 생각하면 돼.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자.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중국을 차지하는데 이거 선택지 많이 나오는 게 청이 명을 멸망시켰다? 이런 말이 있어. 아니야. 명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고 가만히 있던 청이 베이징으로 쳐들어가서 중국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반드시 나옵니다. 청이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했던 회유책과 강압책 그 내용들 볼게요. 회유책. 너네 우리가 등용해줄게. 한족 너네 똑똑하잖아. 만주족처럼 등용해줄게. 두 번째. 너네 똑똑하잖아. 사고전서 같은 엄청난 편찬 사업에 끼워줄게. 이 두 개요. 너네 똑똑하잖아. 이걸로 하나 공통점이 되겠네. 한족 너네 똑똑하잖아. 그쵸? 그래서 등용해주고 사고전서. 이런 거 참여시켰다는 거. 이제 강압적인 거야. 근데 너네 똑똑한 애들이 변발하면 되게 재밌다? 변발, 호복 이런 거를 강요했어요. 변발. 네. 상상했어. 그 다음에 청 비판하는 서적 금지. 절대 안 되죠. 너네 똑똑해도 우리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강희, 옹정, 걸륭제 때 전성기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특히 걸륭제 때의 영토가 오늘날의 중국 영토와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청의 경제사회 농업 생산력이 뭐냐? 생산력. 그 다음 생산수도 아니고 생산력 향상됐고 수저 상업도시 됐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명에 이어서 신사층. 그 다음에 명예는 양명학이었다면 청은 고증학입니다. 고증학. 이제 실증적인 연구가 중요해요. 이제 이론 싫어. 증거가 좋아. 실증적으로 연구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걸륭제 때 아까 사고전서 이게 하나의 회유책 중에 하나였죠. 한족에 대한 회유책. 그 다음에 서민문화 발달, 홍루몽, 경극 이런 경극 발달했다는 거. 자, 그다음 대외교류 해금 정책 역시 명처럼 실시했는데 결국에 이제 허용하고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광저우 한 곳만을 개방했다. 그리고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만 무역할 수 있었다.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만 무역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선 베트남 등과 조공 책봉 관계 유지했고 역시 은으로 세금 납부했다. 근데 청대는 명대랑 다르게 인두세 토지세를 따로 낸 게 아니라 포함해서 냈어. 한 번에 냈어요. 지정은제. 청정. 그리고 아까 명대 마테오 리치가 있었다면 청대는 아담셜이 있었다는 거. 이제 통합정리 갑니다. 지배층 정리. 한때는 호족, 위진남북조당은 귀족, 송대는 사대부, 명청은 신사. 멍청한 신사. 자, 유학 정리할게요. 한대는 훈고학, 수당은 훈고학 더욱 발달, 송대는 성리학, 명은 양명학, 청은 고증학. 자, 명예는 일조 편법, 청대는 지청은제. 멸망정리. 진시황제 얘기하는 거야. 진은 진승오광의 난으로, 한은 황건정의 난으로, 당은 절도사, 송은 원에게 멸망했고, 원은 화폐. 이름 뭐야? 교촌치킨 아니야. 교촌 남발. 그 다음 명은 이자성. 이렇게 멸망했다. 여기까지.